요즘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 걱정되시죠? 약을 먹었는지 헷갈리고 냉장고 앞에서 한참 멍하니 서 있을 때도 많아지셨을 겁니다. 혹시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58년 동안 근무한 89세 한상우 원장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병이 두려워 많은 정보를 알아본 결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 습관이 치매 발병 시기를 10년이나 앞당기고 있을 수 있고 아주 작은 습관들만 실천해도 치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3년 안에 여러분 5명 중 1명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 50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60대부터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90대가 넘어서도 대학 교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전자나 운명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걱정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평생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100세가 넘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미루지 말고 실천하시면 신기하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8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저는 특히 노년층의 건강 문제 중에서도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임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지식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건강 여정에서 얻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아왔기에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치매 예방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양질의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뇌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이 최대 40%까지 더 많이 축적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뇌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물질이 뇌에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평생 5시간 이하로 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78세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다며 항상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고 뇌 스캔 결과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또래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매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면 일기를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그리고 낮 동안의 활동과 기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매일 걷기 운동입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기억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 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뇌 세포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매회 30분씩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47%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효과가 다른 복잡한 운동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 없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일상에 쉽게 통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시간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식단은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만성적인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충실히 따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53%나 낮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로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컬러풀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는 뇌 건강에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75세 이모 씨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평생 육류와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고수했으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중해식 식단으로의 전환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1년간 충실히 따른 결과 인지 기능이 안정화되었고 기억력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주 2-3회는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견과류와 씨알류를 간식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붉은 육류, 가공식품,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제품의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에 지중해식 식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전통 식단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와 다양한 나물 반찬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생선과 해산물을 즐기는 문화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유롭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순히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당뇨 예방, 체중 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늙어서 새 것을 배우느니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조언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퍼즐,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등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화되듯이 뇌도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뇌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고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학습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인지적 도전을 제공하는 퍼즐이나 게임, 새로운 신체적 기술을 요구하는 댄스나 요가, 창의적 표현을 촉진하는 그림이나 글쓰기, 사회적 교류를 포함하는 합창단이나 독서 모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도전을 제공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끔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둘째, 점진적인 난이도 상승이 필요합니다. 너무 쉬운 활동은 뇌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활동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활동을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창의적 영역을 고루 자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의미 있는 대인 관계와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대화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의 뇌는 언어 처리, 감정 인식, 기억 해상, 논리적 판단 등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사고 과정은 뇌의 전반적인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64%나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 76세 김모 씨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사별 후 우울감과 함께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고 2년 만에 그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역 노인센터에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마지못해 주 2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그의 인지 기능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으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모임, 친구들과의 식사나 산책, 종교 활동, 지역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이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가 있는 활동, 예를 들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젊은 세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는 더욱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화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대면 교류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도 물리적 거리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소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은 자존감 향상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치매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타인을 돕는 기쁨은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6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를 위축시켜 기억력 저하를 불러오며 이는 치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호르몬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뇌세포의 독성으로 작용하여 시냅스 연결을 약화시키고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특징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의 전두엽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도해 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고 6초 동안 내쉬는 4-4-6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림욕이라고도 불리는 자연 속 걷기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계신다면 근처 공원이나 녹지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 작성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간단한 습관은 뇌의 긍정적 사고 회로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부정적 사고 패턴에 빠지기 쉬운 노년기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뇌의 생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창의적 표현을 통해 몰입 상태를 경험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지지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적절한 도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나 지나친 책임감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충분히 좋다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는 장기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곱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적절한 수분 공급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 경미한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세포 사이의 정기적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뇌 조직이 수축하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의 만성적인 탈수가 뇌의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의 민감도가 감소하여 목마름을 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이모 씨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불편하다며 하루에 23잔의 물만 마셨습니다. 그의 인지 기능 검사에서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 저하가 발견되었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 후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더 마시니 두통도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이외에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탄산음료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보다는 허브차, 물에 과일을 넣은 인퓨즈드 워터, 저당 과일 주스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습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항상 휴대할 수 있는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정기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 섭취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앱이나 알람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상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 운동 후 또는 에어컨이나 난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내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매 예방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작은 물병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갈증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이므로 갈증이 나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치매 예방 습관은 건강한 체중, 혈압, 혈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치매의 진행 속도도 가속화합니다. 고혈압은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치매 위험을 최대 6배까지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미세한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작은 출혈이나 미세 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혈압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역시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약 2배 증가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철저한 혈당 관리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독립적인 치매 위험 요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뇌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뇌세포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 일단 손상된 뇌 조직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치매 예방 습관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핵심 영양소들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적으로 섭취하면 뇌세포 보호 및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양소 중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DHA와 EPA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신경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2-3의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단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군, 특히 B12와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유해 물질의 수치를 낮추어 뇌 건강을 보호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뇌의 여러 부위에 존재하며 신경 보호 및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53%까지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이 흔하므로 적절한 일광 노출과 함께 필요시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C, 셀레늄, 코엔자임 Q10 등도 뇌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통해 이러한 항산화 물질을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단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플라보노이드 등의 식물성 화합물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통해 뇌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모든 영양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영양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와 적정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 섭취에 관한 중요한 원칙은 식품 우선, 보충제는 보조적으로입니다. 가능한 한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최선이며 보충제는 식단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더 많이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므로 권장 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9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와 연구 결과가 있다 해도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완벽주의와 미루는 습관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 시작도 하지 말자는 생각은 변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취침 30분 전에 휴대폰을 멀리 두거나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거나 5분이라도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집중하세요. 뇌 건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의 변화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간의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가 치매 예방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기억하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유전적 요소는 치매 발병의 약 30% 정도만 기여하며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습관이 유전적 경향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9가지 습관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풍부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모두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5년 후, 10년 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치매에 대한 생각과 실천하고 있으신 치매 예방 작은 습관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좋은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